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바로요.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요.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불편하게 만들고요. 또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남의 얘기를 중간에 끊어가지고 얘기하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운전은 하면 할수록 늘지만요. 대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귀 기울여 주는 것. 때로는 그게 최고의 대화법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첫 곡은요. 꿈의 대화, 이범용, 한명훈의 곡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들으셨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인기 있는 오빠들이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옛 생각이 나네요. 오늘 브레이크 그 대화의 그 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변에요. 진정한 친구가 많은 사람들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총 대화 시간의 3분의 1은 말을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잘 듣는다. 그만큼 이렇게 착 브레이크를 잘 밟아준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의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좀 줄이고 귀를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와 눈을 열어둘게요. 여러분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이번 주말 벌써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 음식 송편이죠. 이건 문제 아닙니다. 송편을 찔 때요. 이것을 깔면 맛과 향이 풍부해지고요. 또 살균 효과까지 있어서 송편의 보관 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정답은 두 글자.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의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따라는 못하고 박자만 맞히는데 네네네. 추석이 코앞인데 코앞이에요.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시더라고요. 뭐 요즘에 강연 시즌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또 제가 홈쇼핑에서 또 마케팅 해주는 네. 제품이 있는데 네네. 거의 뭐 27회 매진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맞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후배들이 형처럼 오빠처럼 홈쇼핑에서 왜냐면 홈쇼핑이 또 출연료가 짭짤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제가 그래요. 나는 매번 방송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홈쇼핑 들어가기 전에 나는 사장님 얼굴 생각하고 직원들 200명 얼굴을 일일이 다 생각한다. 뭐만큼 심적 부담되지만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그래. 에이 그런 뻔한 얘기 누구나 못해.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언행일치 꿈을 꾸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주연된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소문 들었어요. 홈쇼핑계 권영찬 교수가 완판남이라고. 사실 남자들이 그 홈쇼핑에 나와서 이렇게 완판되는 경우가 잘 없다 그러던데. 그게 왜냐면은 네. 제 아내가 승무원이잖아요. 네. 제가 한 달에 반은 살림을 제가 하고요. 아. 그리고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첫째 형, 둘째 형은 아닌데 제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 제가 남자가 왜 이런 거래 툴툴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남자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여성의 심리를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홈쇼핑 주부들의 심리를 주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절대로 단점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의 전환으로 어떻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학이라는 학문에서도 네. 내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그 강의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데 특별히 그 휴테크 쪽으로 굉장히 강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요. 요즘에 기업에서는요. 쉴 휴자를 써서 쉬어야지 잘 쉬어야지 일도 잘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수업할 때 어때요? 50분 수업하고 10분은 꼭 쉬는 시간을 갖고 쉬죠. 심지어는 군대 훈련소에서도 50분 훈련하고 10분은 꼭 쉽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50분 달리시면 10분 쉬라고 그게 그래요. 원하면요. 예. 정말 간단한 이루지만서도 사람이 50분 일하면은 10분은 꼭 쉬어야지 오히려 효율이 높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매출을 올릴까? 이 사람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 방송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나운서 분들이나 MC 분들 못 쉬었잖아요. 안 쉬었죠. 요즘은 다 쉬잖아요. 휴가 갔다 오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요즘 여러분들 일이 없어서 좀 쉬고 있잖아요. 이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쁘실 때 그때 잘 쉴 거리라는 후회를 맞아요, 하시니까 맞아요. 지금 오히려 조금 쉬고 있는 시간에 휴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황금처럼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한번 그 정년퇴직하시고 새롭게 직장을 재취업하시는 분들 잠깐 쉬시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잘 쉬는 것도 굉장한 휴테크. 그럼요. 네. 제가 실력이 많이 는 게 언제냐면은 2007년 세트장 무너지면서 병원에 온몸에 깁스하고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네, 그때 그렇죠. 읽었던 게 책 계속 읽고 상상하고. 그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까? 네. 이거 연예인으로서 끝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꾸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쉬실 때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 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바쁜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네. 자,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전화 연결돼 있네요. 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50대 황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윤희 씨. 반갑습니다. 이름도 연희 씨. 연희. 네, 네네. 이름도 아주 이쁘시네요.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뭐 두세 달 전에 뭐 쇼핑몰 그걸 창업을 했어요. 일반 뭐 회사들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가 좀 있고 네. 그래서 뭐 나이 이게 뭐 구애받지 나이에서도 않는. 벌써 경쟁력이 밀리는 거고 일반 그러니까 회사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젊은 세대에 밀려서 네. 그래서 쇼핑몰을 이게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 네. 모아서 파는 종합 쇼핑몰을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리 다 연구해서 창업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소비자들의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혹시나 뭐 다단계는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불법 쇼핑몰은 아닌지 돈 뜯는 건 아닌지 이러면서 오히려 많이 봤는데 네. 저희는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오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저희 쇼핑몰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지금 이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자리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네. 운영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을까? 네. 그게 고민이거든요. 일단 우리 황 사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네네. 소비자들이 의심을 하고 혹시 그런 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서 네. 좀 그런 좀 실패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목돈을 넣으라 해서 뭐 얼마씩으로 이렇게 달달이 얼마씩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걔 나중에는 그냥 좀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뭐 먹튀라고 하죠. 돈을 전혀 원금도 못 찾는 네네네네. 그 뭐 달달이 주는 거 외에 원금도 못 찾는 그런 그 신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돈을 뜯긴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무슨 이렇게 제가 좋게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그걸 전혀 뭐 이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네네. 아 근데 제가 좀 그런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여보세요. 예예. 아 혹시 다른 분한테 그런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래서 불구하고 네네네네. 예, 자꾸 그리 의심을 하고 그런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는 그런 거를 좀 듣고 직접 경험도 했지만은 네네네. 듣기도 많이 들었나 봐요. 그 안 좋은 그.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황 대표님. 네네. 일단은 네네. 그런 주위 분들의 시선은 다 귀를 막으셔야 되고요.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쇼핑몰은 사실은 고객의 응대를 더 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객들한테 우리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쇼핑몰이다. 그리고 네. 그런 걸 자꾸자꾸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단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네. 모바일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작년 매출이요. 네. 2조 1,320억 원입니다. 모바일 쇼핑이요? 네,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만 이루어진 게 2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게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땡땡 뭐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온라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께서는 네. 솔직하게 본인 혹시 쇼핑몰에 본인 사진 올려놓으셨어요? 아니요. 안 그건 올려놓으셨죠? 올렸거든요. 예, 예. 왜 가장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사장님 얼굴을 올려놓고 사실은 나는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 황 대표님은 주부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부 생활을 많이 했죠. 아 그러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주부 생활하다 보니까 주부들을 위한 이런 쇼핑몰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을 걸고 요즘에 농수산품 같은 경우도 이름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 얼굴을 하고 이런 휴대폰 번호. 주부고 네. 그래서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59이신 거 맞죠? 예예.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거 어떻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자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사업에 올인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는 고객 좀 귀를 닫으시고 고객들을 위한 쇼핑몰을 다 새로 홍보하시는 걸 좀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저를 따라하세요. 황현희 만세! 네, 화이팅! 네네, 만세. 좋습니다. 네네, 만세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예.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대박 네. 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한 50대, 60대 되시면은 꼭 제가 그래요. 야, 나 자동차 얼마 할인해서 샀어. 그러면은 주위에서 나 그거보다 더 할인 더 받을 수 있는데
또 뭘 샜어 그러면 나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데라고 잘못 항상 샀어 막 이러면서. 훈수를 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 훈수를 제대로 된 훈수는 참 고마운 거예요. 근데 컨설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럴 때는 귀를 닫으시고 사실은 이 주위 분들보다는 고객들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고객들한테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네. 무엇인가를 하다가 주저해서 네.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산 장수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다양한 장소를 하는데 비 안 올까 봐 걱정을 하고 사업을 못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우산을 좀 더 좋은 우산 아니면 해가 떠들어도 양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다양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각화할 수 불안이라는 거는 나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서도 네.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여러분 문자 서비스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그리고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함께하는 정겨운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칼라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피부 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의 상당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지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시원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 권영찬 교수와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서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60대 김기령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저는 네. 현재 명예퇴직한 후에 네. 여러 가지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경로당 코디라고 해서 네. 일주일에 두세 번 경로당을 방문해서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제 공원형 일자리라는 거 그거 한 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 업무는 흔히들 말하는 광고 촬영이나 영화 드라마 촬영에서 그 엑스트라라 하는 거 있잖아요. 보조 출연이라고 그러는데 보조 출연자. 네, 네. 예, 요즘은 보조 출연이라 그러는 표현을 쓰는데 네,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에 한 10시간 대기하는데 맞아요.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렇네요. 차비도 안 그래서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무직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뭐 저희 같은 나이에서는 정규직 구하기는 이건 뭐 하늘의 별 따기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있다고 해봤자 뭐 단순 노무직. 저 말해서 이제 식당이나 슈퍼 이런 곳에서. 네네네네.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이제 맞습니다. 갓 명퇴한 사람들은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뭐 150만 원 넘게는 드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네. 안정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저희 같은 5060 세대한테 교수님이 힘을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돈이 왼수예요. 돈이 왼수. 네. 근데 우리 김기령 선생님, 예. 혹시 그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저는 금융기관에서 네. 30년을 근무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뭐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은 네네네네. 뭐 은행을 차릴 수도 없고 그래서 특히 할 일이 없어요. 네. 혹시 또 금융에서 주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금융도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죠.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은행, 네. 증권, 보험 이렇게 세 금융 대표 세 업종에서 네네네. 30년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혹시 저기 명예퇴직할 때 그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종 지금 IMF 때 퇴직할 때는 네네. 차장이었고요. 네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네. 다닐 네. 때는 이제 영업을 전담으로 하는 그거 실적급을 주로 받는 네네. 업종을 했죠. 아,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예, 요즘 우리가 정말 뭐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점차적으로 노년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조 출연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언젠가 나는 스타가 될 거야라고 그걸 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금융 쪽에 계신 분이 하면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아르바이트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즘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구청에서 노후를 위한 금융 컨설턴트를 많이 물론 이제 시급이 좀 작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더 보람차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기존에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후 설계를 위한 금융 뭐 컨설턴트를 많이 이렇게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최소한 가더라도 강사비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쪽으로 재설계를 하는 건 어떠신가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교수님 이게 좋은 상담 진짜 이게 저도 사실은 인생 이모작에서 가끔 가다 강의는 하는데 6만 5천 원을 시간당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정규가 아니고 비정규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6만 5천 원에 하시지만서도요. 정말 야 김기령 강사 아니면은 그 노후 금융은 다른 사람 쓰지만 하면요. 그게 몇 달 후에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저는 12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3년 후에는 저는 6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믿어보십시오.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기령 만세! 만세! 네, 화이팅입니다. 아유, 크게 웃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힘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호선 박사님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제가 사실은 저기 모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이호선 박사 참 강연 잘하네. 그때는 사실은 무명이었어요. 무명에 갔는데 그게 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꿈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저기 누구처럼 스타 강사처럼 한 1년에 3억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대표님. 용기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게 3년 전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여자 스타 강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시작은 그 가족 심리 하시는. 그렇죠. 시작은 누구나 시간당 6만 5천 원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6만 5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년 후에 3년 후에 꿈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격만 높이지 마시고 자기의 급을 높이세요. 강연의 질을 높이면요. 야 김기령 강사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안 싫다라고 하면요. 3년 후에 4년 후에는 시간당 60만 원짜리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후끈 달아오는. 후끈하죠. 대신 중요한 게 후끈 달아올 때 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서 언행일치. 안 그러면 개꿈 됩니다. 개꿈. 개꿈 꾼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꿈이 크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개꿈이죠. 남의 가만히 꿈입니다. 앉아 있으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박진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48의 주부입니다. 1년 전에 사무보조로 재취업을 했는데요. 2주일쯤 일한 뒤에 사장님께서 일이 굼뜨다고 해고 세상에, 통보를 세상에. 하셨어요. 네네네. 아이고,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취업에 도전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되고요. 권영창 교수님, 제가 다시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네네. 하셨어요. 제가 이 사장님 뭐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 나빠요. 네. 나빠요. 왜냐면요. 2주면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항상 상담 코칭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코칭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데 네. 사실은 사장님이 보기에 이분이 굼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칭적으로 보면 굼뜬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을 찬찬히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꼼꼼히 하시는 분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늦죠. 예. 근데 사실은 사장님 10분 중에 예. 사실은 7분이 빨리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2-3분은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세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업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제가 좀 이혼한 분들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네. 왜냐하면 요즘에 3쌍 중에 1쌍이 이혼해서 그분들도 결혼 컨설팅도 제가 가끔 해드려요.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은 이혼을 하고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난 다시는 남자 여자 안 만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왜 처음에 실패했을까 이게 누구 때문일까 해서 네. 자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향후 3년이나 4년 안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48의 주부시거든요. 네. 이제 처음 일을 하셨는데 예. 이제 다시 하는 건데 트라우마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사실은 그건 그럼요. 그 사장님 스타일 뿐이거든요. 예. 더 많은 정말 자기를 알아주는 사장님이 있어요. 대신 제가 보니까 굼뜨다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천천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업종을 한번 하시면 칭찬 들으시고 네. 야 최고입니다라고 아마 들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네. 대단하신 게 아이 둘 키우다가 네. 이렇게 재취업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도전하는 자체가 이분은 용기입니다. 네, 예. 네. 조금만 빨리 하시고 어쩔 수 네네네. 없어요. 네. 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시고 다시 취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가지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박진주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308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오셨네요. 요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달고 삽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올 테니 당장 그만두고 당분간 푹 쉬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위로가 될까요? 너무 힘들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야겠죠? 아니요. 그만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요. 사실은 학생들이 엄마나 힘들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물론 이제 친구 관계를 다 봐야 되거든요. 혹시 네. 학교 폭력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내분이 여보 참 힘들겠구나. 정말 고생하네요. 그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요. 상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래도 여보 혹시 자녀가 있으면은 또 나는 사실은 당신을 믿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번 가서 같이 일해볼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남편분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고 밖에 나갔더니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 근데 그거를 아내분이요.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네. 당신한테는 우리 가족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아내가 위로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제 아내는 위로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남자 스타일이고 제가 여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이고 괜찮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는 아내분이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여보 네. 정말 힘들지요. 네. 어떻게 우리 여보가 인정해 주시고 남편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남자는 힘냅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게 그렇죠. 이런 얘기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러다 남편이 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인 입장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남편한테 네. 가끔 뭐 사실은 집에서 소주 한 병에다가 네. 요즘에 오징어에 싸거든요. 네. 마트 가면은요. 네. 몇천 원 안 합니다. 예. 얘기하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사실은 남자분들 남편한테 죄송한데 네. 남자는요. 예. 사실은 이럴 때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혹시 주위에
주부나 여자분들이 있다면은 남자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혹시 바깥에 일하는 아내가 있다면은 남자분들 아내를 응원해 주세요. 네. 사실은 바깥에서 돈 번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네네네. 엄청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아유, 건데. 이 방송을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네. 듣고 계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네. 서로 응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7678님께서 또 이런 사연 보내오셨네요.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네. 간절하고 절박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일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요. 네. 저도 사실은 2007년도 8년도에 강연 1년에 딱 하나 들어왔는데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그 한 번의 강연을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강연을 최선을 다하지 말고 지금 강연, 그러니까 here and now라고 해요. 네. 행복은 여기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나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긍정의 힘 얘기하지만 네. 내일 정말 방법이 없다 이럴 때 힘이 막 나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도 있죠. 사실은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바닥까지 떨어졌을 적에 네. 왜 그렇잖아요. 어느 새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없는 걱정인데 근데 엄마가 뛰어내려봐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날개짓을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절망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절망은 희망을 부르고요. 불행은 네.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5년 억울하게 제가 구치소 갔다 모든 걸 다 잃었고 네. 또 2007년도에 세트장 무너져서 온몸에 깁스하고 6개월 있었고 그 사이에 인생 역전. 예. 기업 M&A 한다고 30억을 날렸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바닥을 3번 쳤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딘가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고 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권영찬 교수 그게 남 얘기니까 쉽지 내 얘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네. 그 고통에서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끈기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려가지 마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근데 네. 지금 바닥에 계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오늘을 희망으로 보시고 네. 내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구나. 이제 기운이 안 나니까 네네네. 어떻게 일상에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냐 하시는데요. 기운 내세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밖을 봐보세요. 안에만 있지 마시고 해를 보시고 햇볕 눈이 보고. 부신지 하면 눈을 가려보시고 아니면 네. 들러 나가세요. 한강 가셔갖고 강이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좀 이렇게 힘든 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한번 자기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해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인생 작전 타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든 얘기지만 네. 함께 나누다 보니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더 네. 있다 가고 싶은데. 가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네.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지? 네. 아침에 시사 프로 많이 듣거든요. 글쎄, 그냥 뭐 아무래도 라디오 시사 프로가 좀 더 정확하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라디오 시사 프로를 많이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라디오는 뭐 자주 안 듣지, 다 가끔 듣지. 주로 뭐 오후에 기독교 방송만 듣지. 정보도 있고 노래도 있지. 라디오 듣고 있죠? 운전할 때 심심하니까 듣고. 네네,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해요. 들으면서 내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TV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라디오는 움직이면서도 내가 귀로 들으면서도 내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라디오고요. 오늘은 라디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저 고등학교 시절 막 이럴 때 라디오 듣는 사람 정말 많았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라디오만의 매력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라디오의 따뜻함, 정겨움, 희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요즘에 하늘을 보면요. 정말 높고 파랗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추석 때까지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이 가을은요. 운동회와 야유회가 정말 많은 계절이죠.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그런데 부상을 많이 입는 때도 요때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경기라도요. 시작 전에는요. 준비 운동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혹시 안전장비가 필요하시면 꼭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송편에는 솔잎이죠. 요즘에는 솔잎이 잘 안 보이는데 솔잎 깔아서 하얗게 찌어내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8334님 그리고 8668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곡은요. 민병호, 민경식, 정인택의 노래 젊은 연인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